가르쳤다고 하시길래. 네? 나는 안 가르쳤어요. 근데 어제 하영 쌤이 기한 쌤한테 여쭤봤을 때 기한 쌤이 그거 민석 쌤께서 해주셨을 거예요. 아 그래? 네, 그리고 막 하영쌤한테 혹시 모르니까 더블 시트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내가 한국사한테 얘기했지. 그 기한쌤이 했다고 하시더라. 왜냐면 너네가 나한테도 기한쌤한테 내가 했는데 니네가 사인에 뭐 2분의 파이 빼기 세타 이거를 코사인 세타 바꾸는 거 배웠대. 아니야 니네가 배웠다 했어. 그럼 그때 제가 거짓말을 한 거야? 아니 저는 그런 적이 없는데. 아 그럼 배워야지. 그럼 기한쌤한테 해달라 그래요? 근데 기한쌤한테 안 배웠는데 어떻게 숙제를 해? 그러니까요. 아니 내 말은 기한쌤 좀 숙제가 이게 들어가 있잖아. 네, 그냥 내주신 거. 그래요? 네. 제가 면담할게요. 그렇구나. 그래서 나는 배웠다 생각했지. 하영쌤이 질문 잘 받아주세요? 네, 어제 앞에서 데뷔 좀 하셨어요. 아 판서로 대주셨어? 네. 잘 보라고? 에이 그럼 이번 처음에 어떻게 잘 써? 문제를 이렇게? 처음에 다 그렇지. 선생님들 중에서도 나도 좀 가리는 편인데 아예 이렇게 쓰는 분들도 있어. 난 그거 안 돼. 난 무조건 이렇게 써야 돼. 그래서 아니면 학생들의 좀 더 원하는 위해를 위해 왼쪽으로 쓰는 분들도 있어요. 이거 연습해봐. 그렇게까지는. 우리가 숙제를 내가 많이 안 냈었겠네. 예? 아 좀 낸 편이에요? 80%까지예요. 아 그래. 숙제가 또 1도 없는 줄 알았네. 우리가 70쪽부터네. 네? 70쪽부터. 아 74쪽부터예요? 3. 집합의 연산법칙부터구나. 그래서 집합 끝까지. 오늘 명제 끝내면 되겠구나. 네? 진짜 아닌 것 같아요. 네, 지금 막판에 거의. 아 근데 이 내용이 좀 할만해서 그래. 아니 이게 단어 특성이 이게 삼각함수랑 겹치니까 이게. 이게 단어 특성상 쌤의 설명의 속도는 비슷해요. 근데 여러분들 집합은 뭐 여러분들이 봤어도 크게 뭐 이렇게 내용이 많지 않았잖아. 오늘 명제도 집합이랑 비슷한 느낌이라 제가 한번 빼보고 내일도 공수투니까 그러니까 제가 시간 넉넉하게 줄 테니까 내일 1시까지 숙제 오시면 돼요. 네? 아니 저희 내일 시간 학교 가야 되는데 안 돼요. 어? 저희 시간 내일 학교 가야 되는데 안 돼요. 밥 준대요 거기서. 어? 밥 준대요. 진짜? 주지 않아. 까지. 먹고 와? 1시까지 했는데? 아니 먹고 오면 1시까지 안 돼요. 교수님이 점심시간 먹으라 했는데. 그래? 뭐 빨리 먹고 오면 되지 뭐. 안 돼요. 저희 종례가 안 돼요. 원래 점심이 몇 시인데? 12시 반이요. 아니시요. 12시 반이요. 내가 점심 시작이 12시 반이고 남자는 12시 50분. 네, 밥 먹어? 그 네, 20분 동안 노는 거구나. 줄 서야죠. 줄 서야 돼요. 줄을 빨리 서. 그러니까 줄 빨리 서도 들어가는 게 50분이에요. 지성이 조용. 자, 그럼 가보자. 자, 18초까지. 18번까지. 중에 질문. 14번. 14번, 네, 방금 체크했잖아요. 16번, 16번. 자, 그 다음에 25번까지. 19번. 21번. 19, 잠깐만. 19번, 21번, 23번, 25번, 22도? 네. 22번. 이게 혹시 진도를 못 나가게 하기 위함인가요? 자, 24번. 자, 그다음 원소의 개수 여기 뭐 32번까지 중에 질문. 27번. 28번. 28번 볼 수 있어. 28번이 수능 문제인데. 또 29번, 29번. 32번, 야. 어쩜 이렇지? 그럴 수 있어. 이게 질문 받으면은 끝나겠는데 오늘 수업이. 그럼 숙제를
숙제를 못 내는데. 아 너무 아쉽네. 선생님이 그 선생님이 다 저지르고 그만두시잖아요. 어떤 어떤 걸 저지르고. 자, 14번 보자. 야. 제가 빨리 이 1교시 안에 다 털어볼게요. 아니야. 자, 전체 집합 위에 두 부분 집합 A, B가 있죠. 자, 문제 조건들 나와 있는데 알아서들 읽으시고요. 자, 그랬을 때 문제를 보면 자, 이게 좀 아닌 것 같아요. 자, A가 있고 B가 있어요. 자, 근데 얘들아 A 합집합, B의 여집합 이렇게 나와 있죠. 그 말은 다 추가시켜 이런 내용인 거 되죠? 그럼 천천히 한번 체크를 해봅시다. 이건 왜 풀어줬던 것 같지? 틀리니까 많으신 거죠. 아 그런가? 자, A 합집합, B의 여집합이라고 하면 일단 A 들어오죠. 그리고 B의 여집합이니까 이 바깥에도 들어오네. 그래서 이렇게 세 개의 영역 정도구나라는 게 우리가 좀 잡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A 교집합, B의 여집합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교집합의 여집합이니까 바깥에 여기 그리고 여기 그리고 여기 이렇게 있네요. 네. 여기까지 가는 말 이해됐죠? 그러면 지금 흰색과 주황색이 겹치는 부분이 있고 겹치지 않는 부분이 있죠. 그러면 우리는 거기 원소를 좀 비교해 볼 건데 왼쪽에는 있는데 오른쪽에는 없는 거 보면 1 있죠. 그리고 2 그리고 8 그리고 12 우리는 저 4랑 12를 제외한 1, 2, 8, 12 있죠. 그거는 왼쪽에는 있지만 오른쪽에는 없는 거지. 그러면 흰색으로는 체크되어 있는데 주황색으로는 체크되어 있으면 안 되는 거지. 그럼 어디 들어갈지 보이죠? 네. 그래서 우리는 1, 2, 8, 12가 어디 있어야 돼? 네. 여기 교집합이 있어야 되는 거지. 1, 2, 8, 11 이렇게. 같은 논리로 4랑 11을 제외한 3과 13은 주황색만 체킹된 곳에 있어야 되는 거지. 그럼 여기 3과 13이 있겠지 뭐. 자, 답 다 나왔네요. 네, 바로 16번 넘어가자. 뭔가 좀 빨라진 느낌이. 빨라요 근데. 근데 기분 탓이었나? 기분 탓. 아이고, 이 의사 이해되지? 뭐가? 선생님 원래 막 이제 위에 문제 막 다 써주시잖아요. 16번에 자 거기 문제 나와 있죠. 자 전체 집합 1부터 10까지 뭐 있는 것 같고요. A 빼기 B 그리고 저 뒤에 좀 긴 저식 자뭐 있고요. 그랬을 때 문제에서 자, A의 원소 개수가 최대가 되라고 나와 있네요. 가봅시다. 일단 전체는 1부터 10인데 봐봐요. A라는 집합이 좀 있고요. 자 B라는 집합이 좀 있는데 A에서 B를 뺐을 때 뭐가 들어있으래요? 네, 짝수가 들어있으래요. 그러면 전체가 1부터 10이니까 개 중에 짝수가 들어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요 순수하게 A 쪽에만 있는 요곳에 2, 4, 6, 8, 10 요렇게가 좀 들어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동의하죠? 자, 그 다음에 A 합집합 B랑 A의 여집합과의 교집합이래요. 그러면 A 합집합인 애들 이거죠? 그거와 A 여집합과의 교집합은 요쪽 영역인 거 혹시 괜찮아요? 그러겠지? 네. 거기에는요 홀수인데 소수가 들어오래요. 그러면 357이 들어오면 되나요? 네. 그래서 이쪽에 357이 들어오면 돼. 그럼 상부에 누가 남아? 1이랑 정도가 남아요. 근데 문제 왈. 야, 집합 A의 원소가 최대가 돼야 돼. 원소의 개수가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러면 원래는 이제 1과 9라고 하는 원소가요. 여기 들어있어도 되고 바깥에 있어도 돼요. 어디에 있든 저기 나와 있는 조건을 위배하진 않죠. 근데 원소의 개수가 최대가 돼야 돼라고 얘기했으니 굳이 바깥에 보낼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1과 9가 여기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지. 그러면 집합 B는 뭐 나왔다 그런 느낌. 19번입니다. 자, 주집합 A랑 B가 있는데 이거 좀 적어줄게요. 자, A가 있는데 A의 원소가 3이라고 좀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집합 B라고 하는 녀석이 136그래요. 너네가 토요일에 국어 영어가 연달아 있는 거죠? 네. 그게 더 좋대 왜? 너네가 그게 더 좋다고 했다는데?
아 정규 때요? 응. 아, 네 영어하고 그거. 영어하고 그거. 뜻이야. 근데 차라리 토요일에는 이분들 3시부터 소리요. 여러 명 가온 거죠? 그럼 이 중에 지금 주말에 우리 학원 영어를 안 듣고 있는 사람이 누가요? 손. 이렇게 네. 영어 어디 다녀? 아, 되게 옳지 못한 선생님이네요. 한국은 드림하이. 드림하이라는 영화관이 있어? 몰라, 한 번도 들어본 적 없어. 은선 어디 다녀? 안 다녀? 영어 좀 하죠? 영어 어디 다녀? 수빈이. 훌륭한 선택이네요. 지수는 영어 어디 다녀? 아까 또 누가 손 들었는데? 4명이었는데? 하나, 둘, 셋, 또. 그럼 나머지 9명은 지금 이성생 수업을 듣고 있어요? 네. 25이네. 안 다니는데? 아니요. 오늘 방학부터 다 하면 되겠네. 좋네. 그러면은 여기 또 영어 하면 이성쌤 아닙니까? 네. 영어 하면 이성쌤. 야. 터졌대요. 영어 하면 이성쌤. 아 네. 그리고 또 영어 근데 만약에 나는 조금 더 차분한 느낌. 윤틀. 아니요. 난 좀 차분한 느낌 그리고 꼼꼼한 약간 좀 이렇게 꼼꼼하고 완전 케어하고 약간 그런 느낌이면 저희 학원에 이제 윤정인 쌤이라고 계세요. 그래서 차분함에 뭐 그냥 나는 약간 좀 그 중간을 원한다. 윤태열 쌤이라고. 저 고등학교에서 우리 충암고를 거의 독점하고 계신 분이 계세요. 충암고 친구들은 그냥 무조건 윤태열 쌤 속에 있다. 영어 하면 대체품 윤태열 아니야? 응, 윤태열 쌤. 여자 선생님? 윤정인 쌤. 윤정인 쌤은 거의 우리 학원 중등은 다 거의 뭐 윤정인 쌤 하고 계시지. 근데 그분이 이제 고등도 한번 이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정도 난리 나죠 이제. 여러분들이 길을 가다가 저분은 왜 이렇게 고개를 이렇게 깜빡거리지? 그분이 이제 태열 쌤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은서가 길을 가다가 너무 옷을 붓게끔 입는 거 아니야? 셔츠를 한 치수 더 크게 사야 되지 않나? 이런 느낌이 드는 분이 예를 들어 지나간다. 그럼 저분이 이승호 쌤이다. 근데 그런 느낌이 두 분에게 들 수 있어요. 거기서 이제 막 아가가가 이러고 있으면 그분이에요. 그분이. 근데 한 분은 뭐 예를 들어 그런 분들 입을 들을 거예요. 그분이 태열 쌤. 왜 그러시고 계세요? 태열 쌤? 몰라요. 약간 이게 습관이시네요. 진짜요? 안녕하세요. 아니. 뭐 어제 어디 가세요? 아니 한번 뭐. 누가 그랬어? 자, 그러면 발전 문제 19번. 9번은 뭐 영규 쌤이 있는데 대충이랑 얼굴. 그거 영역생 한 분밖에 안 되죠. 거기서 우리 많지. 한 4분 5분 계시죠. 중등부 영역생 없어요? 김태형 쌤이라고 우리 학원 본부장님이 계셔요. 고등부 국어 1탄 항상 고등부 국어 1타 강사 우리 학원에 제 입을 말해 좀 조심스러워서 그거는 패스할게요. 자, 발전 문제 19번. 자, A가 이렇게 있고요. B가 이렇게 있어요. 자, A라고 하는 녀석이 있는데 이 자식이 이렇게 있대요. 이 무슨 말이죠? X 안에 A가 A13. 그렇지. A라고 하는 녀석이 갖고 있는 모든 원소를 X가 갖고 있어요. 이런 느낌인 거죠. 네. 그리고 X가 갖고 있는 모든 원소를 누가 갖고 있어요? B가 갖고 있어요. 이런 거지. 그러면 여기서 딱 우리 상구가 생각했을 때 집합 X 안에 원소가 7 이런 거 있을 수 있죠. 갖고 있을 수 있어 없어요? 없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죠? 없죠? 네. 왜? B가 안 갖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X라고 하는 녀석은 3을 꼭 갖고 있어야 되죠, 상구. 그죠? 3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판단을 해주시면 되냐면 반드시 갖고 있어야 되는 거. 꼭 안 갖고 있어도 괜찮은 거를 여러분들이 잡아주시면 돼요. 그러면 문제에서는 이걸 만족하는 집합 X를 구하라고 얘기했죠. 그럼 집합 X를 여러분들이 구성할 때 일단 기본적으로 누군 넣어놔야 돼요? 3은 넣어놔야 돼요. 지성 1 넣어놔야 돼? 그냥 넣어도 될것 같아요. 저런 느낌인 거죠. 그럼 1을 넣을래 안 넣을래를 결정하는 게 몇 가지? 두 가지. 6도, 9도. 그럼 둘 이렇게 생각해보겠습니다. 8개 이렇게 잡으면 된다.
6 21번 벌써 21번 이거 좀 빠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빨라요. 이해가 잘 안 돼요. 아 그래? 네. 아이고 안타깝다 자 문제 보자 따라오세요 자 21번을 좀 보면 전체 집합 U가 있는데 민지 괜찮아? 뭐예요? 태준이 되냐? 아 그리웠다 자 1, 2, 3, 4, 5가 있어요 전체 집합의 원소가 그런데 문제에서 A라고 하는 녀석의 원소가 1, 2, 3이래요 그런데 우리 요 표현 알고 있죠 상구야? 요 표현 요 N이라고 쓰는 요 표현 이게 얘가 원소의 개수죠? 그런데 그 녀석이 지금 2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건 A랑 B에 겹치는 게 몇 개 있으라는 소리야? 두 개가 있어야 돼 이런 소리인 거지 여러분 혹시 기한쌤이랑 경우의 수 했어요? 아직 안 들어왔어요? 자 그러면 A가 가지고 있는 원소가 1, 2, 3이잖아 그 중에 몇 개는 확실히 B가 갖고 있어야 돼? 똥 싸고 A 원소가 1, 2, 3이잖아요 근데 지금 A 도집합 B의 원소의 개수가 지수야 두 개네 그치 그럼 겹치는 게 두 개야 이렇게 보면 되는 거지 그러면 집합 B가 원소를 구성할 때 A의 원소 1, 2, 3 중에 몇 개만 갖고 와서 지한테 담아야 돼 그래 두 개 담으면 되는 거지 그럼 두 개 뭐 담을래? What the fuck A가 지금 갖고 있는 원소가 1, 2, 3인데 이런 우리가 이제 찾아줬으니까 마지막 주차니까 주세요 그치? 자 A라고 하는 원소가 있는데 지수야 A의 원소가 1, 2, 3이 있잖아 근데 B를 구성하려고 하는데 A랑 겹치는 게 두 개 있어야 돼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럼 겹치는 거 두 개를 담아야 되는데 4, 5가 그치? 그럼 1, 2, 3 중에 두 개를 담아야겠지 지수 누구 담고 싶어? 1이랑 2 담고 싶어 근데 나는 2랑 3을 담고 싶어 이런 식으로 방법이 여러 개가 있겠죠 몇 가지가 있을까? 1, 2를 담을 수도 있고 나는 2, 3을 담고 싶어 개 많네? 잠깐만 1, 2를 담을 수도 있고 1, 2를 담을 수도 있고 지수 나와 1, 그러니까 집합 B를 구성할 때 1, 2, 3 중에 두 개가 겹칠 거잖아 그러니까 그 두 개를 내가 담을 건데 1, 2를 담을 수도 있고 1, 3을 담을 수도 있고 2, 3을 담을 수도 있죠 하나 버릴 거니까 그러니까 담을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가 있죠 네? 세 가지가 있잖아 1 버리고 2, 3 담든가 2 버리고 1, 3 담든가 3 버리고 1, 2 담든가 이렇게가 있겠죠? 그지? 됐어 안 됐어? 됐어요? 자 그런데 지금 원소가 남은 게 좀 있죠? 누구랑 누가 남았어? 4라고 꼭 담아야 돼? 안 담아도 돼? 그럴 때는 전부 다 곱하기 2가 붙는 거지? 그러니까 2에 몇 승이 돼요? 2승이 되겠지 그래서 집합 B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 12가지가 있는 거죠 그렇지 내일 몇 시에 와서? 응? 내일 몇 시요? 끝나서 뛰어오세요 끝나서 1시 반. 1시 반? 그러면은 다른 친구들은 다 1시에 오잖아 그치 우리 와서 놀고 있자 네? 네? 근데 이게 현실적으로 1시에 올 수 있는 거긴 한 거지 수빈아 저요? 명지 안 해? 어디야? 연이 아 연이야 현실적으로 1시까지 올 수 있는 거 괜찮아 쟤네 보지 말고 현실적으로 진짜 안 돼요. 진짜 안 돼요. 생각하고 1시간은 못해요. 아 진짜로 12시 반에 끝나요? 아니 진짜 아니 동네가 1시 반에 진짜로 네. 나는 1찬이 맘만 들어봐요 제가 1시간 넘어요. 그래? 내일 1시 넘어서 끝나니까 확정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1시가 넘을지 아니면 12시 50분에서 1시 사이까지는 모르는데 한 12시 50분 넘어서 종료가 끝나는 거예요. 각각마다 달라요. 아니 이게 내일 뭐 10시 이렇게 안 끝나 있잖아 아 절대 안 내일이 그거 아니야? 계약식? 네. 근데 수업을 해? 그 계약식하고 교육하고 스포츠 클럽 짜고 대청관 하고 계약식해서 학교를 몇 시까지 가야 돼? 8시 반. 근데 1시까지 있는다고 있잖아? 네. 그래? 그래서 내일 그러면은 그쯤 끝나서 1차례가 왔을 때 아무 짓도 안 하고 그냥 학원으로 튀어오면 현실적으로 몇 시 정도 오나? 1시 20분에서 30분 오케이 20분 그 일찬이한테 물어보세요. 어? 저희한테 왜? 근데 아니 개인마다. 그러니까 쟤는 자전거. 저희 봤을 때 진짜 저희는 자전거를 아니에요. 그럼 자전거 타는 것처럼 와 근데 어쨌든 1시 반 전에 다 여기 앉아있는 걸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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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로소
그냥 30분까지는 앉아 있는 걸로. 자, 그러니까 무슨 느낌인지 알겠으니까 끝나자마자 오세요. 근데 예를 들어 이런 거지. 뭐 왔는데 선생님 저 진짜 끝나자마자 왔어요 해서 왔는데 1시 50분이야. 예를 들어 다 같이 1시 50분에 왔어. 그럼 진짜 그런 건가 보지. 근데 예를 들어 한 1시 50분쯤 왔는데 1차니까 12시 50분쯤 온 거. 선생님 오늘 알고 보니까 좀 일찍 끝났어요. 진짜 예를 들어 그래서 이제 나는 알게 되는 거지.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그걸 잘 짜세요. 저는 안 짜다. 그러니까 끝나자마자 오시면 돼, 알겠죠? 근데 이제 누군가보다 그러니까 비슷한 시간대가 올 거 아니야. 여러분들 오는 시간대가. 그렇죠. 걷는 속도가 뭐 한 2시간 차이 나진 않을 거잖아. 끼켜봤자 5분이지 뭐. 예를 들어 뭐 규민이도 그렇고 지성이도 재우도 막 다 1시 반에 왔는데 사람들 한 2시 10분쯤 왔다. 아 그럼 뭐 만나고 왔구나. 조심스럽게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자 들어갑니다. 자 전체 집합 U가 있는데 원소가 1, 2, 3, 4, 5, 6, 7이래요. 그러면서 A가 있고 B가 있는데 살짝 좀 그려봅시다. A가 있고요. B가 있어요. 지성이가 봤을 때 A랑 B에 겹치는 원소가 누구야? 네, 2랑 3이죠. 그럼 순수하게 A가 갖고 있는 게 5랑 7이죠. 자, 그 다음에 순수하게 B가 갖고 있는 게 1과 6이네요. 자, 문제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 집합 C를 내가 지금 만들 거예요. 근데 그게 전체 집합의 부분 집합이라고 얘기를 했죠. 예. 별 문제 없으면 원래 2의 7승이에요. 그건 이해하고 계시죠? 네. 그런데 지금 문제에서 나한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A 합집합 C 이 해석을 잘해야지. B 합집합 C 이렇게 했을 때 얘네들의 집합이 서로 같다고 나와 있네요. 그럼 집중. 우리가 합집합이라고 하는 건 A가 갖고 있는 원소, C가 갖고 있는 원소 다 추가시키는 거야. B가 갖고 있는 원소, C가 갖고 있는 원소 다 추가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까지 이해했죠? 내 얘기 들어봐봐요. 누구한테 물어보지? 단우야. 여기 1이라는 원소 있잖아요. C가 무조건 생각해야 돼. C가 무조건 갖고 있어야 돼. 무조건 안 갖고 있어야 돼. 솔직히 뭐 딱히 상관없어요. 저 엎드려 뻗쳐. 뭐 해야 돼요? 상관없어. 상관없어요. 저 1이요. 여기 1이라는 원소를 C가 무조건 갖고 있어야 돼. 무조건 안 갖고 있어야 돼. 상관없어. 이유는? 아우 똑똑하네. 저랑 A랑 C의 합집합 그러니까 뭐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설명을 개떡같이 해서 그런데 봐봐요. 지금 A라고 하는 집합 안에는 1이라고 하는 원소가 있어 없어? 없어요. 근데 B라고 하는 원소 안에는 1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이쪽에는 무조건 1이 들어있지. 근데 C가 1이라는 원소를 갖고 있지 않으면 왼쪽에는 안 뜰 거 아니야. 그걸 막기 위해서 C라는 집합은 무조건 1을 갖고 있어야 되네. 여기까지 했죠? 단우 이 자식아 이해되냐? 옳지. 그럼 같은 논리에다가 6도 뭐 하고 있어야 돼? 5는 7은 갖고 있어야 되는 거지. 왜냐면 A랑 B가 서로 안 갖고 있는 거라 C가 중재를 시켜줘야 돼요. 그런데 단우 2라는 원소는요? 꼭 갖고 있어야 돼? 꼭 없어야 돼? 아니면 상관없어요? 상관없는 게 이제 느껴지죠? 그럼 2랑 3은 상관없네요. 자 그럼 남은 원소가 1, 2, 3 4, 5, 6, 7, 4, 4가 밖에 있겠네? 예. 단우 4는 단우 4는 이라고 했어요. 혼잣말 괜찮아네? 왜? 이유는? 그럼 C가 갖고 있으면 둘 다 있는 거잖아. 자, 4라는 원소도 C가 안 갖고 있어도 문제 없죠? 네. 갖고 있어도 문제 없지? 네. 그러니까 갖고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원소가 지금 도합 몇 개예요? 3개. 3개. 그러니까 답은 2에 이렇게 풀면 된다. 어느 부분이? 그래. 자, 23번. 나도 좋네. 자, 23번. 목이 좀 아니, 목소리가. 이게 진짜 좀 먹긴 했나 봐.
아직 젊은 나이긴 한데 먹긴 했나 봐요. 지금 수업을 제일 많이 했을 때가 일주일에 몇 시간 해봤게? 얘기해 준 적 있나? 72.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80시간. 제가 84시간 정도 수업해 본 적이 있거든요, 일주일에. 네? 제가 한 3년 전에 84시간이요? 84시간. 하루에 12시간씩 치지. 근로기준법이 어긋나는 거 같아요. 프리랜서라서. 뭐 하고 싶은 만큼 수업 잡는 거니까. 선생님이 3년 전에 그렇게 수업을 했어요. 겨울방학 때. 그래서 겨울방학 때 63일 동안. 그래서 12시간씩 그렇게 수업을 해본 적이 있죠. 근데 그때도 목이 안 나갔거든. 지금 4주차가 안 되는. 돈이요? 적진 않았죠. 수업을 많이 할수록 돈이 많이 들어. 그렇진 않아. 그래? 그 안에 얼마만큼 인원이 있냐. 아. 수업을 예를 들어 내가 한 6개 치는데 그 안에 인원이 6명 있어. 그러면은 대충 계산하면 한 70만 원 정도 걸지 않을까요? 한 명당 한 10만 원이에요? 응? 한 명당 10만 원. 뭐 그 정도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 뭐 그치 수학은 좀 더 되겠지. 좀 더 되겠지. 금방 지네. A라고 하는 저도 그 집합이 있어요. 기하세요, 대단하시 기하세요. 자, 집합의 원소가 뭐래요? 1, 2, 3. 자, 집합 B라고 하는 원소가 있어요. 자, 집합 B의 원소가 뭐뭐뭐 4, 5, 6 이렇게 있대요. 이번에는 오랜만에 우리 이제 조 멤버들한테 한번 물어봐야지. 민지야, 문제에서 집합 X의 개수를 구하래요. 전체 집합은 12I의 자연수래. 근데 지금 보니까 A라고 하는 집합에서 X를 뺐대요. 차집합을 했다는 소리겠지. 근데 그게 공집합이 나오고. 그럼 우리 민지가 봤을 때 이게 무슨 말이야? 오! 괜찮아요? A가 갖고 있는 모든 원소를 X가 갖고 있었기 때문에 빼서 공집합이 됐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걸 봤을 때 A가 갖고 있는 모든 걸 X가 갖고 있어야 돼 라는 소리니 너네가 집합 X를 구성을 할 때 반드시 누군 갖고 있었어야 돼요? 1, 2, 3은 그냥 무조건 선택의 여지 없이 갖고 있어야 되는 것이. 예. 그 다음 두 번째. 자, 비교집합 X가 공집합이래요. 그럼 이건 무슨 말이야? 겹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이런 말인 거니까 4, 5, 6 같은 경우에는 내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안 갖고 있었어야 되는 거지. 그럼 저거만 만족시키면 나머지는 상관없죠? 일단 나머지 원소가 총 4개가 남았겠네. 전체가 1부터 10이니까. 그럼 걔네들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네요? EMS는? 옳지. 이런 문제 나오면 맞추겠네. 이걸 금요일에. 응. 네. 뭐? 별표. 몰라? 24번. 아니 근데 응. 그 B반은 저희랑 똑같은 방편성 시험을 보는 거잖아요. 왜 다른 걸 봐요? 아, 그래요? 다른 거 보려고 했어. 그러면 걔네는 그 공수 원의 경우수를 배웠고 저희는 안 배웠으면 저희는 안 나온 거죠. 그렇지, 그렇지. 참지 달라요. 배운 데까지. 저희가 더 어려워요. 당연하지 않겠어요? 그럼 지금 B는 같은 시험지를 보고 싶어도 상관. 그렇지. 이미 다른 걸 배우고 있는데요. 그럼 지금 B는 S를 저기 못 가요? 지금 B 친구들은요. 그 안에서 시험지를 잘 보면 잘 올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미 예를 들어 걔네들 공수 원만 했잖아. 공수원의 성적이 너무 좋아. 그 말은 엄청 탄탄하다는 소리인 거잖아. 우리는 여러 개를 배웠지만 얕을 수 있어요. 우리의 지금 현재 단점이. 이제 우리는 깊이가 떨어질 수는 있어요. 쟤네는 여러 개를 하는 것보다 깊이를 선택하는 거지. 좀 하나를 진득하니 제대로 하자. 근데 우리는 그것도 하면서 여러 개를 할 수 있지 않을까를 원했던 반인 거죠. 근데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조금 얕을 수는 있죠. 그러니까 어쨌건 저쪽에 있는 친구가 공수원을 기가 막히게 본 거야. 막 예를 들어 종석쌤이 한 30개 냈는데 한 28개 맞췄어. 그럼 얘는 뭐 공수투, 뭐 대수를 뭐 아직 공부 안 해봤어도 이제 다시 시작해도 뭐 충분히 따라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하겠지. 올라가는 거지. 예를 들어요. 뭐 이 친구는 세 과목을 다 했는데 뭐 이렇게 얕어? 굳이 한 단계 내릴 필요가 있나? 두 단계. 모르면서 내려가. 이럴 수도 있는 거죠. 그 결판이 금요일에 나네요. 한 30개 중에 20개 맞았다고 막 내려가요.
20개 맞출 수 있으려나 모르겠네. 네? 그 정도 어려워요? 네? 그 정도 어려워요? 아니요. 근데 이제 이걸 전체적인 내용으로 보면 사람이 좀 흔들릴 수 있지. 너네가 그동안은 전체적인 내용을 보진 않았잖아. 그렇지. 근데 그게 이제 다, 야, 너네 4주 시험이 다 들어가요. 4주 시험이 다 들어간다고. 갑자기 문제 만든 거 지수 껴있다가 갑자기 원방 나왔다가 갑자기 시그마 나왔다가 갑자기 집합 나왔다가 뭐 이럴 건데? 그럼 뭐 왔다 갔다 막 될 거예요. 그럼 어지러울 거야. 그렇지. 그 안에서 살아남은 친구들의 S가 되는 거죠. 가볼까요? 어우 재밌어. 전체 집합 U가 있대요. 걔가 10 이하의 자연수다라고 좀 나와 있네요. 그런가 봐요. 자, 그랬을 때, 자 A라고 하는 녀석이 있는데 얘들아 얘가 6의 약수래요. 오케이. 이거 이런 거. 아 혹시 서로서라는 말 내가 안 해줬니? 해준 거 같은데. 해줬죠? 네. 그래서 오케이. 확실히 이게 뭐 대수나 얘들아 그동안 했던 문제들보다는 쉽긴 했잖아요. 자, x가 6의 약수래. 6의 약수 뭐 있죠? 1, 2, 3, 6 있나요? 그럼 겹치는 게 2, 3이 있겠네? 네. 그러고 나서 순수하게 A만 갖고 있는 게 1, 6일 거고 B는 이쪽에 5, 7이 있겠네. 가봅시다. 기억. 5는 교집합 안에 원소로서 안 들어가 있어. 맞는 말이죠? 기억 참. 니은. 야, B에서 A를 빼면 원소 2개 남아. 맞는 말이죠? 니은 참. 디귿. 야, 전체 집합의 부분 집합 중에 A 합집합 B라고 하는 녀석과 서로소가 됐으면 좋겠어. 서로소가 된다라는 말은 얘가 갖고 있는 것들로 구성이 되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지. 쌤이 무슨 얘기 했었냐면 서로소라고 하는 건 교집합이 공집합인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야. 그럼 내가 집합 U의 부분 집합을 구성을 할 때 요 집합과 서로소이려면 이 원소 말고 다른 것들로만 구성을 해야 돼요. 근데 그 원소가 4개가 남았지. 전체가 1부터 10이었으니까. 그럼 그 4개로 구성된 모든 것들은 얘랑 다 그 집합이 없죠. 이게 몇 승이야? 4승. 답은 16개 맞는 말이죠. 이거 참. 25번. 주민이 잘 풀었나? 네? 맞췄을 것 같은데 25번. 25번 못 들었어요. 그럴 수 있고요. 이거는 못 들었어요. 아, 그럴 수 있어요. 은서는 맞췄지? 제가 맞췄지? 아, 훌륭하다. 3, 4, 5, 6, 7. 그럼 지금까지 배운 것 중에 뭐가 제일 어려웠어요? 지금은 모르겠더라고요. 수열이 제일 어려웠어요? 네.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요. 지금 약간 삼각함수로 병신될 거. 삼각함수로 갱신될 거. 갱신될 것 같아. 거의 비슷같아요? 다행이다. 네. 어려웠어요, 맞죠? 고2 건데. 이 쉬었으면 뭔가 지금 좀 이상하다고 느꼈어야 되거든요. 문제 많이 어렵나요? 많이 어렵게는 모르 안 내지 않을까, 이렇게 선생님께서. 자, 얘들아, 보자. 25번. 집합 A가 있는데, 집합 A가 가지고 있는 원소가 3, 4, 5, 6, 7이래요. 근데 다음 조건을 만족을 시키는 집합 A의 모든 부분 집합의 개수를 구해봐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집합 X가 있는데 원소의 개수가 몇 개 이상이 되려? 여기까지 뭐 이해했어요. 이 중에 2개 이상 정도 들어오면 되는구나. 그 다음 나 조건. 집합 X가 가지고 있는 모든 원소들 있죠? 예. 그걸 다 곱했더니 뭐의 배수가 돼야 되는데? 2개. 얘들아 생각하자. 나는 원소의 개수가 2개 이상이 돼야 되면서 6의 배수가 돼야 되는데 우리 1차리가 느끼기에 집중들 여기 지금 원소 5개 있죠? 그 중에 2개 이상으로 집합 X를 구성을 할 거야. 이 5개의 원소 중에 1차리가 봤을 때 어떤 숫자가 제일 메인 숫자 같아요? 이 조건을 그냥 읽었을 때 틀려도 돼. 이 보통 메인 숫자라는 게 느껴지시겠죠? 그지? 자, 그래서 만약에 잘 들어야 되나? 집합 X를 구성을 할 때 6이 있어. 개꿀이죠? 나머지 것들이 뭐 어떻게 들어오든 이미 6의 배수를 만들어버리잖아. 근데 나의 질문은 이래요. 6이 꼭 있어야 돼요? 없어도 만들어질 수 있죠? 그거 그 대신 그렇게 되려면 누구랑 누가 있어야 돼? 3, 4. 오케이, 잡아갑시다. 그래서 우리가 오히려 이런 느낌의 풀이를 경우의 수에서 많이 하게 될 텐데 케이스를 나눌 거야. 집합 X를 구성을 할 때 6이 없을 수도 있죠.
그잖아. 6이 없어도 만드는 거 방금 확인했잖아. 그러면 우리가 집합 x라고 하는 녀석을 구성을 할 때 6이 없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6의 배수를 만들어야 하니 누구랑 누구는 들어와야 돼? 근데 잘 들어오는 순간 가족권을 만족시켜 안 시켜? 시켜요. 이미 2개 이상이 됐다고. 그죠? 그럼 나머지 5랑 7은 6은 안 들어와야 돼? 나머지 5랑 7은 들어와도 되고 안 들어와도 되죠? 그래서 부분 집합 계수 파트로 들어있는 거고요. 이게 몇 승이에요? 2승. 4개가 있네요. 두 번째, 6이 있어도 되죠? 6이 있어도 돼요. 그럼 6이 있다라는 말은 집합 X를 구성하는 원소 안에 방금 이야기한 대로 6이 들어와 있다라는 소리인데, 야 6이 들어와 있으면 나머지 것들은 뭐가 있든 상관없잖아. 이미 6의 배수 만들잖아. 그러니까 쌤이 뭐 할 거냐면 세준아, 나머지 원소 들어올래 말래 2에 4승을 했어요. 일단 여기까지 해야 돼요. 근데 내기 잘 들어. 3 들어올래 말래, 4 들어올래 말래, 5 들어올래 말래, 7 들어올래 말래, 이것 때문에 2에 4승을 한 건데 저 안에는 다 안 들어올래도 있죠. 네. 그렇게 되면 이 집합 X 안에 원소 누구밖에 안 남아? 그럼 원소가 몇 개가 돼? 그것만 빼야 돼. 이해됐어요? 다 안 들어오는 경우를 제외하면 적어도 하나 들어왔겠죠? 이런 느낌의 풀이를 중2 때 해본 적 있을 거예요. 마이너스 1. 그래서 답은 10... 몇 개야? 9개인가요? 이렇게 문제 풀어주면 되겠지. 아하.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원소의 개수에서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공식 2개 정도를 외우라고 했어요. A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랑 A 합집합 B 합집합 C 3개짜리 원소의 개수. 기억나시죠? 네. A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는 A의 원소의 개수 더하기 B의 원소의 개수 더하면 끝이에요? 겹치는 거 뺐어야 되는 거지. 빼기 A 교 B였잖아. 3개짜리 원소의 개수 합도 있었죠. A 합 B 합 C. 어떻게 되지 상관? 상관 나한테 갖고 와서 질문됐었는데. 빼기. 뭘 빼기? 그냥 말하는 그렇지. 질문이 뭐였어? A 합집합 B 합집합 C의 원소의 개수. A, 어. B, 어. C, 응? 빼기 응? A, 규집합 B, 아, 내가 이게 성을 좋아해. 복습하더라고. 빼기 빼기 어? A 규집합 C, 어? 빼기 어? A, 아니 B 규집합 C, 응? 그리고 빼기 또 빼? 아 잠시만 끝 아니에요? 훌륭하다 그래도. 뭐 맞진 않았지만. 아, 아니 잘했어. 자, A가 있고 B가 있고 자 C가 있는데 지금 상구가 잘 얘기했죠? 상구가 맨 처음에 A 더하기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있지 얘들아. 자, 그 다음에 B 더하기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있는 거고 그 다음에 C 더하기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있는 거라서 이미 뭐 엄청나게 겹치고 있는 게 보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A 교집합 B 겹치는 거를 빼줘야 돼요. 한 번 뺐어요. A 교집합 B 빼기 A 교집합 C 또 한 번 뺐어요. 자, 그 다음에 B 교집합 C라고 하게 되면 또 뺐어요. 그랬더니 정가운데는 다 빠진 거 보이죠?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에 3개짜리 교집합을 한 번 마지막에 뭐예요? 더해주죠. 그렇게 여러분들 기억하고 계시면 돼요. 오케이, 문제 볼게요. 여러분들 첫 질문이 27번. 자, 27번을 좀 보면 문제에서 이렇게 물어봤네. 자, A가 있고요. B가 있는데 A 합집합 B라고 하는 녀석의 여집합이라고 나와 있는 거 보이죠? 그래서 여긴 거 돼요. 요 바깥의 부분의 원소의 개수를 구해봐 라고 나와 있는 거 보이지? 자, 그럼 집중. 자, 문제에서 A 빼기 B가 몇 개 있대요? 29개 있대요. A는 몇 개 있대요? 50개. 그럼 교집합이 몇 개 있는 거야? 4개. 21개 있는 거겠지? 다시 A 빼기 B가 29개. 근데 A가 50개. 그럼 교집합이 21개 있는 건 뭐 자명하죠? 아, 네. 그런데 B에 33개 있으니까 그럼 여기 순수 B 쪽에 몇 개 있는 거예요? 12개 있겠네. 괜찮으시죠? 그럼 요거 여러분 보자. 요거 50개는 12개 더하면 몇 개 있는 거야? 62개 있는 건가요? 근데 전체가 몇 개 있어? 80개. 그럼 바깥에 몇 개 있는 거야? 18개 있는 거겠지.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했던 계산보다 얘가 훨씬 더 쉬워요. 알겠지?
자, 28번.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전체 집합 U의 두 부분 집합 A, B에 대해서 B에서 A를 뺐을 때의 원소 개수의 무슨 값? 최대값을 좀 구해줘 라고 나한테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우리 혹시 공부 좀 한번 해볼까? 벤 다이어그램을 여러분들이 그리셨어도 되긴 하는데 A 교집합, A 여집합, 합집합 B 이렇게 있네요. 이거 딱 보는 순간 분배 법칙 써도 되죠? 배운 거 한번 써볼게요. 그럼 얘는 A 교집합 A의 뭐예요? 여집합, 합집합 A 교집합 B인 거 괜찮아요? 네. 자, 그런데 집중. A와 A가 아닌 것들의 겹치는 부분은 당연히 하나도 없을 거잖아. 그럼 이거 뭐 될 거예요? 공집합 되겠지. 그거와 A 교집합 B의 합집합이니까 결국 나 조건에 나와 있는 식을 정리하면 A 교집합 B인 거 규민 이해돼? 네. 근데 그게 공집합이지 마 라는 말은 A랑 B가 겹치는 게 최소한 한 개는 있어 이런 말이겠지? 네. 자, 그럼 얘들아 문제 좀 보자. A가 있고요, B가 있어요. 자, 문제에서 전체 몇 개 있대요? 25개 있대. 근데 A 빼기 B가 몇 개 있어요, 얘들아? 11개 있죠? 그럼 25개에서 11개 빼면 몇 개 남아? 그래서 이 문제에서 답으로 많이 나온 게 14개일 거예요. 14개 남은 거 그냥 다 얘가 갖고 있으면 되는 거 아닌가? 근데 그럴 수 없는 거 이해돼요? 나는 14개가 남았는데 A랑 B가 겹치는 게 적어도 한 개는 있어야 되는 거지. 근데 B 쪽에 최대로 만들고 싶으면 여기에 굳이 많이 보낼 필요 있냐 없냐? 없지. 그렇지. 이쪽에 한 개 정도 주고 이쪽에 13개 깔아주면 조건 다 만족시키죠? 따라서 최대는 몇 개? 13개. 이렇게 여러분들 가주면 됩니다. 자, 29번. 자, 30명의 학생이 있대요. A 가수를 좋아하는 애들이 19명. 오케이. 자, 여기 A 가수를 좋아하는 무리들이 있고요. B 가수를 좋아하는 무리들이 있고요. 뭐 두 가수 다 싫어하는 애들이 있을 수도 있겠지 뭐. 근데 일단 문제에서 A 가수를 좋아하는 애들이 19명. 여기다 잠깐 써놓을게요. B 가수를 좋아하는 애들이 15명이래요. 여기 문제 나와있잖아. 집중. 두 가수 중 어느 누구도 좋아하지 않는 애들이 몇 명 있대요? 그러면 이 바깥에 몇 명이 있는 거야? 5명이 있는 거였겠지. 여기까지 제가 말 이해돼요? 내 질문이 이래요. A 가수 또는 B 가수를 좋아하는 애들은 몇 명이었던 거야? 그렇지. 어느 가수도 좋아하지 않는 애들이 5명이었다면 둘 중에 어떤 가수라도 좋아하는 애들은 25명이 있었던 거겠지. 그러면 그게 A 합집합 B인 거 돼요? 그럼 우리는 A 합집합 B가 25인 거야. 근데 A가 19이죠? 네. B가 15이죠? 네. 둘 더하면 34시지. 거기에 교집합을 뺐을 때 25이 돼야 되는 거 이해돼요? 네. 교집합이 몇 개 있는 거야? 9. 그렇지. 잘하네. 재우 이해돼? 상구 이해했을까? 34시 어디서 다시 A를 좋아하는 애들이 19, B를 좋아하는 애들이 15. 그러면 그게 34. 거기서 교집합을 뺀 게 전체가 되는 거지. 25. 이해했죠? 네, 그럼 여기가 9이니까 여기 10. 여기 6이네요? A 가수만 좋아하는 애들 몇 명? 그렇지. (30번) 자, A랑 B에 대한 뭔가 봉사활동 신청서를 받았대요. 야, A 신청할 애들 손들어. 네, 손들었나? B 신청할 애들 손들어. 손들었나? 아, 저는 봉사 안 하고 싶어요. 이런 애들이 있을 수도 있겠지 뭐. 자,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봉사활동 A를 신청한 학생 수, B를 신청한 학생 수를 다 더했더니 몇이 된대요? 36이 된대요. 근데 애들 전체 인원이 30명밖에 안 되잖아. 그 말은 둘 다 손든 애들이 있는 거지. 착한 애들. 이해됐죠? 자, 그러면 문제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이때 봉사활동 A랑 B를 모두 신청한 애들, 여기 애들의 최소값과 최대값을 구해봐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해됐어요?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게, 잘 들어줘 얘들아. 잘 들어줘. 우린 이미 알고 있어. A 신청한 애들, B 신청한 애들, 겹치는 애들, 이게 A 합집합 B라는 걸 우리가 이미 알고 있지.
근데 문제에 잘 들어 별 말이 없긴 하지만 30명 애들이 전부 다 봉사활동을 신청했어야 돼요? 안 했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 중에 예를 들어 뭐 세준이 같은 친구들은 봉사 꼭 해야 돼요? 라고 하면서 이쪽으로 빠졌을 수도 있는 거잖아. 내가 지금 무슨 말 하는지 이해돼? 그러면 잘 들어 이 녀석을 계산했을 때 이 값이 엄청나게 커봤자 얼마야? 30이에요. 이게 A 합집합 왜 지워졌어? 이게 A 합집합 B죠 얘들아. 좀만 집중. 지금 쌤이 요렇게 쓰면 지금 요 계산 결과가 A 합집합 B잖아. 맞아? 그러면 이 인원이 32 이렇게 될 수는 없잖아. 요 인원이 졸라리 많아봤자 몇이야? 30이라는 거지. 근데 30이 아니어도 돼요.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얘네가 아무리 커도 몇 이하구나? 30 이하구나라는 거. 저렇게 푸는 게 조금 논리적이에요. 그런데 문제에서 A를 신청한 애들, B를 신청한 애들 다 더하니까 몇이래요? 여기가 36인 거지. 그럼 집중. 얘 요렇게 넘어가고 얘 요렇게 넘어가면 교집합의 최소는 얼마예요? 6. 적어도 6 이상이었어야 된다는 걸 우리가 뽑아낼 수 있죠. 물론 이렇게 풀지 않았어도 그래도 6명은 있어야 되네. 저 30명 메꾸려면 이렇게 생각한 친구들도 있을 거야. 잘못된 거 아니에요. 잘못된 거 아니지만 그걸 조금 다듬어서 이야기하면 A 합집합 B가 전체를 넘을 수 없기 때문에 6이라고 하는 녀석이 이렇게 부등식으로도 원래 튀어나온다는 거야. 이해하셨죠? 그럼 우리는 요 교집합에 해당이 되는 녀석이 아무리 작아도 6 이상이야. 근데 최대도 구해야 되죠? 그러면 얘들아 봐봐. 이 최대는요 극단적인 상황으로 여러분들 몰고 가면 돼요. 쌤이 지금 18이라 적었는데 최대는 얘기 잘 들어. 야 봉사활동 A 할 사람 손들어? 이렇게 얘기한 거야. 야 봉사활동 B 할 사람 손들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여기까지 잠깐만 이해했지? 그렇게 해서 더했더니 36이 된 거 아니야 지금. 그러면 겹치는 게 제일 많으려면 손든 애들이 또 손들면 되는 거지. 생각해. 그러면 이렇게 또 손든 애들이 20명일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잖아. A 손들어 있는데 20명. 그럼 걔네들이 B 손들어 있는데 20명 될 거 아니야? 그럼 40명 됐겠지. 36이 되려면. 그렇지. 18씩 나눠 가지면 되는 거지. 이해됐어요? 그래서 그냥 A를 손든 애들, B를 손든 애들이 36이었는데 그럼 그 녀석은 그냥 반띵해서 18명 자체가 다 겹치는 인연이었나 보다 라고 여러분들이 극단적인 상황으로 몰고 가면 된다는 거지. 그럼 그 18명이 A 손들 때 손들었을 거고 B 손들었을 때 손들었겠지. 수빈이 했네. 그렇지. 제대로 연결. 32번. 딱 되잖아요. 속도는 조절하면 된다니까. 요거를 내가 분명 3시까지 해서 풀 수도 있었어요. 너무 잘한 것 같아. 나 오늘 상관없어. 명제 공부하고 싶어서. 32번. 내일까지 명제 숙제예요. 네. 여기 다 나가요? 그러지 못하지 어떻게 그래. 네. 근데 다 못 나갈 거야. 자 32번. 어느 학교 56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요 동아리 A, B의 가입 여부를 조사했대요. 그러면 난 예를 들어 세준이처럼 전 동아리 안 할래요 뭐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 근데 거기 가족권을 보니까 학생들은 적어도 한 곳에 뭐 했대요? 가입했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동아리 가입 안 할래요 이거는 불가능하다라는 거네요. 오케이. 그럼 A 합집합 B가 몇 명이라는 소리야? 56명이었다라는 거 아니야. 둘 다 가입하지 않은 애들이 없다는 소리니까 그지? 그럼 얘들아 A 가입한 애들 몇 명이야? 35. B 가입한 애들 둘 더하면 62 맞죠? 그럼 62니까 교집합이 몇 명이어야 돼요? 6명이었어야 된다는 거 지성아 알 수 있냐? 그러면 여기 교집합이 6명이네. 근데 A를 신청한 애들이 35명이라며. 그럼 여기 순수하게 A는 몇 명? 29명. 여기 몇 명? 20. 이렇게 되겠지. 그럼 답은 29 이렇게 되는 거죠. 쉽지? 조심. 그래서 집합에 대한 내용까지 마무리했고요. 자 충분히 쉬셨다가 머리 많이 썼으니까 명제 들어갑시다. 조금만 나갈게요. 명제 뭔가 이상하다. 이송쌤도 영상을 이렇게 촬영해서 올리세요? 네, 블로그에.
제임스 쌤이라고 치면 그건 알죠. AI가 뭐 알려주던데요? 뭐라고? 대치금 제임스 쌤 치면 막 그 네이버 AI가 알려줘요. 맞아요. 뭐 꽉꽉꽉꽉꽉. 대치금의 그 영어 강사로 블로그를 뭐잘 운영한다. 오. 오 하셨네. 블로그 수입 뭐하냐? 블로그를 쓰. 근데 네이버 블로그 언제부터 안 돼요? 자 보자. 우리가 이제 2단원의 두 번째 내용, 2단원의 두 번째 내용 뭐 들어갈 거예요? 네, 명제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학습을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집합이 할만하셨다면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명제도 할만하실 거고요. 자, 집합이랑 비슷해요. 그냥 처음 보는 용어들, 처음 보는 기호들 그런 것들이 있어서 우리가 헷갈리는 것뿐이지 내용 자체가 어렵진 않다라는 거. 자, 그러면 정의서부터 한번 우리가 학습을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 정의가 총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아무래도 제목이 명제다 보니까 이 명제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뭔지. 자, 두 번째, 명제와 비슷한 의미를 갖지만 조금은 다른 이제 조건이라고 하는 게 좀 있고요. 자, 세 번째는 우리가 진리집합이라고 부르는 게 좀 있습니다. 우리 규민이 기억나? 집합이 뭔지? 네. 뭐죠? 모임. 그치, 모임이죠. 근데 명확한 모임이죠. 그치? 그런 느낌처럼 잘 들어봐. 우리가 명제라고 부르는 게 있어요. 명제라고 부르는 게. 명제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 명제라고 하는 걸 쳐다봤을 때 이거 참이다. 이거 거짓이다. 를 명확하게 누가 봐도 구분할 수 있는 자, 문장이어도 되고요. 또는 식이어도 돼요. 예를 들어 규민이는 수학을 잘한다. 명제예요? 아니요. 그리고 이게 좀 명확하지 않죠? 그지? 자, 뭐 예를 들어 지성이는 수학을 못한다. 명제예요? 아니요. 명제가 그죠? 아니죠? 그잖아요?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하는 거 이해되죠? 자, 세준이는 남자다. 명제예요? 아니에요. 명제죠. 누가 봐도 뭐 남자니까요. 그죠? 자, 그런데 예를 들어 알고 보니 단우는 여자다. 명제인가요? 아니에요. 명제예요. 틀린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거짓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명제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맞을 필요는 없어요. 참이어도 되고 거짓이어도 돼. 명확하게 얘기할 수 있으면 명제라고 봐주면 되고, 내 얘기 잘 들어봐. x가 실수라고 가정했을 때 x-1이라고 하는 녀석의 제곱은 0 이상이다. 명제일까요? 아니에요. 명제죠. 제곱을 했기 때문에 무조건 몇 이상이 돼요? 0 이상이 되죠. 그럼 얘는 무조건 맞는 말이에요. 맞는 식이에요. 그럼 이건 명제예요. 여기까지 괜찮아? 그런데 만약에 제가 명제예요? 아니에요. 네, 명제 아니죠.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2분의 3 같은 거 넣어보면 좀 편하게 좀 쉽게 예시들자. 이렇게 생각하다 치면 우리가 2 같은 거 넣어보면 얘는 양수지만 얘는 음수죠. 그럼 곱하면 음수 나오죠. 그럼 얘는 뭐가 들어가냐에 따라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해요. 예를 들어 우리가 x가 10 넣어보면 양수 양수죠. 그럼 그때는 또 맞는 말이네요. 즉, 잘 들어 얘들아. 자, 미지수에 따라 참거짓이 자, 결정된 자, 문장이나 식, 요건 우리가 조건이라고 불러요. 뭐가 됐건 무조건 맞는 말, 무조건 틀린 말, 이건 뭐라고요? 명제라고요. 근데 얘는 맞는 말이 되기도 하고 상황에 따라 틀린 말이 되기도 하네. 그건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고? 조건이라고 부른다고. 그걸 다 떠나서 예를 들어 뭐 규민이는 잘생겼다. 좀 애매하죠? 그치? 이런 것들은 우리가 명제라고 이야기하지 않겠다라는 거지.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자, 좀만 더. 만약에 제가 이렇게 썼어. 상구가 봤을 때는 명제야, 명제 아니야? 네, 얘는 명제가 아닌 거예요. 3을 넣으면 성립하지 않죠? 근데 1을 넣으면 성립하죠? 그럼 상구가 뭐라고 한다고?
조건이라고 부른다고. 미지수에 따라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니까. 여기까지 잠깐만 이해돼요? 자, 그럼 얘기 잘 들어. 이런 조건이 지금 참이 되게끔 하는 x값 누구랑 누구죠? 1과 2죠. 잘 들어. 어떤 조건이 제시되어 있을 때 조건이 참이 되는 값을 자 원소로 자 하는 집합, 이걸 우리가 무슨 집합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진리집합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잘 들어줘. 예를 들어 우리가 보통 조건은요 이와 같이 소문자로 좀 써요. 야 어떤 조건 Q가 있어. 조건의 이름을 좀 우리가 붙여주는데, 예를 들어 그 조건이 방금 적은 것처럼 x-1, x-2는 빵이야. 조건인 건 납득하시겠죠? 1, 2 넣었을 때 참이고 그렇지 않으면 거짓이니까. 근데 예를 들어 내가 규민한테 이런 얘기를 한 거지. 이 조건의 진리집합 구해봐 라고 얘기하면 그 말 안에 참이 되는 애들로 원소를 구성해봐 이런 말이야. 근데 이렇게 너네가 알아듣기 쉽게 편하게 안 나와. 진리집합 구해봐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조건 Q에 대한 진리집합은 우리가 보통 대문자로 쓰니까 집합은 그럼 이 안에 누구 담고 있으면 돼요? 1, 2. 네, 1, 2 담고 있으면 돼요. 참이 되는 애들을 다 담고 있어야 되는 사야. 참이 되게끔 하는 애들을 다 담고 있어야 우리가 그 조건에 해당하는 진리집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명제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세 가지 용어만 인지하고 계시면 돼요. 괜춘? 가볼게요. 두 번째. 자, 명제에 대해서 조금만 더 들어가 볼 건데. 잘 들어줘요? 잘 들어줘요? 자, 지성. 명제일까요? 조건일까요? 아니면 조건도 아닐까요? 조건이죠. 조건이죠. 그렇지. 왼쪽에 있는 x가 3이면 2랑 같지 않잖아. 왼쪽에 있는 x가 5면 2랑 같지 않잖아. 왼쪽에 있는 x가 2여야만 2랑 같잖아. 조건입니다. 아이고 잘했어. 자, 지성 이거는요? 요것만 봐. 요것만 봐. 같죠? 조건 같은 느낌 들죠? x가 3이면 성립하지 않잖아. 2면 성립하잖아. 그죠? 근데 내 얘기 잘 들어. 내가 여기에 두 개의 글귀만 좀 쓸게요. 명제는요 얘들아 문장이어도 괜찮아요. 라는 글귀를 제가 좀 쓰고요. 이걸 내가 하나의 문장의 관점으로 바라볼게. 재우, 이 문장은 명제예요? 조건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느껴지는 대로 얘기하면 돼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우리 상관 봤을 때는 명제 같은 느낌 혹시라도 드셨어요? x가 2이면 x제곱은 4 아닌가? 뭐 이 정도 느낌 혹시 받으셨어요? 즉, 두 개의 조건을 합쳤어요. 근데 그게 좀 매끄럽게 연결이 되도록 어느 정도 문구를 추가해서 문장을 만들었더니 조건들로 이루어진 명제가 돼버렸네. 여기까지 괜찮아요? 우린 이걸 조건 명제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어찌됐건 이것도 명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건이란 말은 보통 생략해요. 여기까지 괜찮아? 그럼 우리는 알 수 있는 게 명제가 방금 전에 내가 예시로 들었던 것처럼 뭐 예를 들어 상구는 남자다 이런 것만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그따구는 안 나올 거 아니야 얘들아. 수학과 관련된 게 나올 거니까 이런 식으로 조건들이 연결되면 충분히 명제라는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구나. 그랬을 때 요 앞에 있는 조건 있죠?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P라고 써요. 앞에 있는 걸 보통. 자, 그리고 뒤에 있는 명제를요, 조건을요, 보통 우리가 Q라고 써요. 수학은 수식으로 표현하는 걸 좋아해요. 그러다 보니까 P이면 Q이다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거야. 근데 이런 한글 글귀도 간지가 안 나. 그래서 제가 얘를 이렇게 표현을 하면 앞으로 여러분들은 이런 표현을 봤을 때 P이면 Q이다 라고 읽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건 명제라는 전제하에 쓸 수 있어요. 여기까지 돼? 그럼 명제라는 게 뭐라고? 참거짓을 명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다고. 그러면 지금 이 명제는 참인 명제가 된 거죠. 이해됐어요?
그러면 만약에 제가 이렇게 안 쓰고 이렇게 썼으면 이거이면 이거이다였으면 이때는 명제가 거짓인 명제가 돼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요것만 있을 때 얘가 참인지 거짓인지 알아볼라. 아직은 모르는 거야. 조건을 관찰해야 알 수 있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요? 근데 우리는 이때 요 앞에 있는 녀석을 보통 일반적으로 뭐라고 부르냐면요, 가정이라고 불러요. 뭐 이면 이 녀석 가정이라고 부르나봐. 그 다음 뒤에 있는 녀석을 우리가 보통 결론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P이면 Q이다 형태의 명제들에 대해서 보게 될 거고, 식을 관찰해서 얘가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을 할 거예요. 근데 지금 그냥 대충 딱 보기에 참인 게 느껴졌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조금만 더 들어갈게요. 할만하시죠? 세 번째. 그러면 요 P, 요 P이면 Q이다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또 부가적인 표현이 있어요. 얘는 명제라고 얘기했죠? 그럼 얘는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만약에 참이면요, 표현 방식은 얘들아 어쩔 수 없어 좀 알아놔야 돼요. 우리가 못 읽으면 큰일 나기 때문에. 참이면 화살표를 2개 쓰기로 약속한대요. 외워하지마. 그냥 약속한 거예요. 이 말은 P이면 Q이다가 참인 명제야 라는 표현이에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거짓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면 거짓이 되면 우리는 참이 아니다 라는 표현을 쓸 거기 때문에 P이면 Q이다가 이렇게 쓰면 참인데 참이 아니야. 이 정도 느낌 여러분들이 잡아주시면 돼요. 벌써 명제 한 30-40%가 끝났어요. 별게 없다, 그죠? 개별거 없네요. 세준이 왜 입술 깨물어? 아이씨, 숙제 개 많이 내겠네 지금. 그런 건가? 자, 좀만 더 돌아올게요. 내용 별게 없잖아. 그죠? 이걸 질질 끄는 것도 좀 문제다. 자, 네 번째. 얘들아 봐봐. 두 가지만 더 할게. 두 가지만. 자, 명제에 참거짓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볼게요. 잘 들어봐. 너네가 명제의 참거짓을 판단하는 형태의 문제들이 등장하게 될 거예요. 야, 이거 참이냐 거짓이냐 빨리빨리 딱 판단해서 얘기해봐. 요 정도 느낌에. 근데 대다수는 이와 같은 느낌일 거야. 지금 이와 같은 느낌이 뭐예요? 라고 하면 얘기 들어봐봐요. 주민, 참여 거짓이야? x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 x제곱이 4이면 x는 2이다 이렇게 읽어주면 돼. 그렇지. 참여 거짓이야. 반반. 둘 중에 하나만 얘기해줘. 거짓. 이라고 판단한 이유는? 잘했어요. 설마 그쵸? 규민이가 생각하기에 아니 x제곱이 4면 x는 풀마 2가 있는데 어떻게 2로 단정죠? 이런 느낌인 거야. 그래서 규민이가 거짓이라고 얘기한 거지. 즉 너네 맞아, 거짓 명제예요. 그냥 x를 2라고만 이야기해 줄 수는 없으니까. 여기까지 괜찮아요? 즉 너네가 그냥 읽었을 때 아니 이거 왜 참인지 거짓인지 개 헷갈리는데 이러지 않잖아요. 그냥 좀 어느 정도 느껴져요. 좀만 더. 쫄지 마요. 자, 지성 참여 거짓이야. 이거 어떻게 읽어주면 되냐면 x 빼기 1 x 빼기 2가 0이면 x제곱 빼기 1 x제곱 빼기 4도 0이다 이렇게 읽어주면 돼요. 참이. 그죠? 참여한 느낌을 좀 너무 부담스럽지 않게 느끼지 않았어요? 아마 이랬을 것 같은데 이걸 읽었을 때 여러분들이 x가 1 또는 2이면 이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걸 여기다 넣어보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뭐가 나왔어요? 0이 나왔길래 이거 참이네 라고 생각했을 거 아니야. 맞죠? 즉 부담스럽지 않다고 우리가 판단하기에. 여기까지 내가 하면 이해돼요? 잘 들어. 우리가 판단하기에 부담스럽지 않은 것만 나오지 않을 거잖아. 틀려도 돼요. 단어가 느끼기 이거 참가도 거짓 같아?
자, 여기서 나는 그리고라는 뜻을 모른다. 없죠? 그죠? 또는의 뜻을 모른다. 없죠? 얘들아, 또는은 둘 중에 하나만 돼도 되는 거지? 그지? 다른 친구도 고민해봐. 바로 거짓. 상호 느끼기에는. 자, 이게 내가 하고 싶은 얘기 뭐냐면 위에 거 두 개보다 헷갈리셨죠? 난 그랬을 걸 생각하거든. 근데 예를 들어 여러분들 중에 아니 뭐 슈범 저기 뭘 헷갈려? 딱 봐도 참이지. 이렇게 느끼셨다면 잘하신 거예요. 근데 내가 지금 하고 싶은 결론은 이와 같아요. 내가 어떤 명제에 대한 참거짓을 판단할 때 그냥 딱 봤더니 참인 애가 느껴지는 문제도 있을 거예요. 딱 봤더니 거짓인 애가 느껴지는 문제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좀 헷갈리는데 싶은 문제도 당연히 나와. 알겠죠? 그랬을 때 우리는 뭘 판단해 주셔야 되냐면 집합의 포함관계를 생각을 해주셔야 돼. 생각보다 참거짓을 판단하는 건 이 내용을 인지하는 순간 어렵지 않거든요. 잘 들어봐. 느껴지시죠? 순서 바꾼 거. 그러면 규민 위에 거 거짓이야 참이야? 거짓이요. 같다라고 혹시 다들 느끼셨어요? 네, 규민이가 이렇게 판단했을 것 같거든. 내 생각에는 x제곱 빼기 1, x제곱 빼기 4가 0이라는 건 x가 1 또는 마이너스 1 또는 x가 2 또는 마이너스 2라는 소리인데 1이랑 2를 넣으면 성립해요. 근데 이건 마이너스 1로 되는 거니까 여기다가 마이너스 1 또는 마이너스 1을 넣어보니까 성립해 안 해? 안 해요. 그러니까 얘가 항상 되는 게 아니잖아 라고 판단을 했겠지. 그래서 규민이가 너무나도 훌륭하게 이걸 거짓이라고 판단했어요. 집중해. 그리고 이거를 여러분들이 참이라고 판단했어요. 그럼 내가 하고 싶은 얘기 뭐냐면 잘 들어. x가 1 또는 2이면 2라고 했을 때 그걸 여기다 넣어봤죠. 그랬더니 성립하네? 그러면 참이구나 라고 우리가 결론을 줬다고. 잘 들어. 조건이 참이 되게끔 하는 애들을 원소로 하는 집합은 무슨 집합? 진리집합이라고 한다고. 내가 하는 말 이해돼요? 그러면 요 왼쪽에 있는 조건의 진리집합은 원소가 1, 2가 있겠지. 걔네들을 여기다 넣어봤더니 성립해서 참이었던 거잖아. 그러면 이 자식의 진리집합 안에도 1, 2가 뭐 했던 거야? 들어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성립했던 거고 그러니까 참인 거야. 여기에는 1,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가 있어요. 걔를 여기다 넣어봤더니 다 성립하진 않더라고. 그 말은 얘가 갖고 있는 진리집합 안에는 1,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가 다 있지 않았던 거야. 즉 포함되지 않았던 거야. 그러니까 거짓이에요. 결론, 포함되면 참이에요. 포함되지 않으면 거짓이에요. 우린 이렇게 판단할 거야. 밑에 볼게요. 얘들아, 너네 A가 0, 저기 적어놨구나. A가 0 또는 B는 0이라고 하는 건 둘 중에 하나만 만족시켜도 되는 거지. 그러면 요 자식 말 안에 A가 0 콤마의 뜻은 뭐예요? 그리고예요. 알겠죠? A가 0 그리고 B가 0이 아닐 수도 있죠. 이 말 안에는 A가 0이 아니고 B가 0일 수도 있죠. 그렇죠. 또는 A가 0이고 B가 0일 수도 있죠. 느껴져요? 이 자식이 갖고 있는 걸 얘가 갖고 있죠. 그러니까 뭐가 하는 거야? 참인 거예요. 우린 앞으로 헷갈리면 이렇게 판단할 거야. 안 헷갈리면 얘들아 그냥 느껴지는 대로 밀고 가면 돼요. 근데 헷갈리는 순간이 온다. 그럼 우리는 포함 관계로 따질 거야. 그래서 그거만 좀 정리하면 결론이 이와 같아요. 자, P이면 Q 이다라고 하는 내용이 예를 들어 있어요. 그랬을 때 우리는 두 가지 결론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자, 조건 P에 대한 진리집합 대문자 P, 조건 Q에 대한 진리집합 대문자 Q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할 건데 포함이 될 때가 있고 포함되지 않을 때가 있을 거라는 거야. 포함이 되면 뭐예요? 참이에요. 포함되지 않으면 거짓. 오늘 하는 내용 중에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괜찮아요? 저거 하나 굵직하게 기억하시면 돼.
좀만 더 들어갈게요. 5번째. 그죠? 돼요. 네? 이미 숙제가 93%까지인 것 같은데. 아니야. 그렇게 적게 되지 않을 거야. 봐봐. 97%. 자, 우리는 명제에서 얘들아 부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부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부정이라고 하는 게 있다고요. 부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근데 수학에서 특히 명제에서 이야기하는 부정은 요렇게 기억해주면 너무 좋겠어요. 여집합. 여집합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말 그대로 반대죠? 그지? 그러니까 이런 소리가 내 얘기 잘 들어봐. 어떤 예시로 하나 가자. 어떤 조건 P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 이게 조건인 건 이해되죠? x가 3이면 이보다 크지만 x가 0이면 이보다 작잖아. 이거 조건이겠지? 그랬을 때 x가 2보다 큰 거에 부정을 취해봐 라고 예를 들어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이거의 부정은 이거의 여집합을 이야기하는 거야. 즉 이거의 반대를 얘기하는 거야. 그럼 2보다 크다의 반대는? 2보다 작다면 안 돼. 오케이, 괜찮아요? 우리가 명제에서 얘기하는 부정은 딱 저 말에 반대되는 상황을 다 포함시키고 있어야 돼. 그게 약속이야. 알겠지? 즉 2보다 크다의 반대를 2보다 작다라고 하면 안 돼. 다 포함시키고 있지 않으니까. 제가 한번 얘기했죠? 그러면 봐. 어떤 명제가 있어. 어떤 명제 P가 있어. 이 P에 부정을 취하고 싶어요. 워딩을 잘못했어. 어떤 조건 P가 있어요. 그 조건 P에 부정을 하고 싶어. 그러면 예를 들어 2보다 크다의 부정은 2보다 작거나 같다 이건데 수학은 이거 역시 기호로 표현을 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걸 어떻게 쓰기로 약속하냐면 P는 P인데 물결 P 이렇게 쓰기로 약속을 해요. 그리고 저걸 읽을 때 물결 P 이러면 간지 안 나잖아요. not P라고 읽어요. NOTP. not P. P가 아니다라는 표현이에요. not P. 그래서 not P면 not Q 이렇게 읽어요. 그래서 뭐 not P면 not R 이렇게 읽어요. not R. 괜찮아요? 자 그러면 우리 딱 4개만 살펴볼까요? 네? 아니가 여기도 끝나. 이게 크다잖아. 크다. 크다라고 하는 녀석의 부정. 반대 뭐겠어요? 이거 이렇게 산에 하나 살펴봤네. 3개만 더 살펴보자. 알겠죠? 생각보다 어려울 수 있어요. 같다의 반대는 뭐겠어요? 그냥 같지 않다. 오 잘하는데. 괜찮아요? 네. 자, 이거 뭐 중딩 때 했던 거야. 그리고의 반대는 뭐겠어요? 또는. 그렇지. 또는이에요. 자, 근데 이건 마음으로 와닿죠? 이것도 마음으로 와닿죠? 마음으로 와닿아요, 진짜로? 잘 안 와닿잖아. 그치? 근데 잘 들어봐. 내가 부정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여집합이라고 얘기한 거 괜찮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 제가 A 교집합 B 라고 얘기했어요. 너네 이거를 만약에 문장으로 읽으면 A 또는 B예요? A 그리고 B예요? A 그리고 B예요. 알고 있죠? A면서 그리고 B 이런 소리잖아. 이거는 A 그리고 B예요? A 또는 B죠. A거나 또는 B면 되는 거잖아. 이거 이해돼요? 제가 하는 말? 괜찮아? 그치? 또는으로 말 이어붙일 수 있지? 이 말은 A거나 또는 B면 돼. 이런 말인 거고 교집합은 야 A면서 그리고 B여야 돼. 우리가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야. 그러면 요거를 부정해보자. 여집합 취한다는 소리예요. 그럼 부정하면 이거 우리 무슨 느감 법칙이었지? 그렇지. 그냥 뭐가 돼? A 여집합 합집합 여집합. 이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고의 반대는 또는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네. 그래서 그리고의 반대는 또는이고 요 내용을 보통 아이들이 어려워해요. 요거 한 번에 대답하면 네. 누구한테 시켜? 오케이 지성이 오케이. 잘 들어봐. 지금 우리 반에 지금 11명이 있어요. 11명 있잖아. 근데 누군가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문을 열고 확인한 거야. 문 밖에 있는 사람이 물어봐서 이렇게 문을 열고 확인을 했는데 야, 이 반 10명의 학생들이 모두 남자야.
라고 얘기를 했어. 일단 명제건 이해돼요? 네. 모두 남자면 참이고 아니면 다 거짓말인 거잖아. 그지? 우리 반 10명은 모두 여자야. 의 부정은? 우리 반 10명은 모두 여자야. 의 부정은? 우리만 11명. 10명이 같이 미안해. 그거 까먹고 있었어. 우리 반 10명은 모두 여자야. 그 워딩의 부정은? 아, 우리 반 중에 응. 적어도 한 명은 여자야. 남자야. 이 얘기 내가 한 적이 있어요? 네. 잠깐만. 우리 반 10명은 모두 뭐라고 했어 내가? 여자야? 네. 그럼 그거에 반대되는 얘기로 아이들이 우리 반 10명은 모두 남자야라고 얘기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게 아닌 건 이해가 되고 계시나 보다. 지금 반응들이 다 웃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 반 10명이 모두 여자야의 부정을 얘기해봐라고 얘기하면 이 말 빼고 나머지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워딩이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반 10명이 모두 여자이진 않았어 예요. 근데 그 말은 적어도 한 명이 남자였어 라는 말인 거지. 네. 그래서 이게 옳지. 자 그래서 자 여러분들한테 만약에 모두라는 워딩이 등장을 해요. 그러면 이거를 부정해봐 라고 하면 방금 부정의 워딩으로 뭐가 들어갔어? 적어도 한 적어도라는 말이 들어갔죠. 네. 근데 우리 교재에 적어도 말고 뭐도 있죠? 아마 어떤이란 말도 있을 거예요. 보통 어떤이란 말도 많이 써요. 우리 반 학생 10명은 모두 여자야. 야, 확인해보니까 어떤 놈은 남자더만. 이런 말인 거지. 제가 하는 말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우리가 요게 명제의 부정이다라고 여러분들께서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야, 그래서 이런 거 얘들아 봐봐. 네? 예를 들어 90쪽 볼래요? 90쪽? 90쪽을 한번 보면 90쪽이 4번 같은 거 보면 문제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명제에 뭘 말하래요? 부정을 말해봐. 정사각형은 마름모이다. 부정하면 정사각형은 마름모가 아니다. 이렇게 그냥 마지막에 꺾어주면 돼요. 네. 그럼 정사각형은 마름모가 아니다. 참거짓. 거짓. 거짓이죠. 정사각형은 마름모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너네가 판단해주면 되는 거다. 이렇게 문장 형태로 나올 수도 있고 뭐 시계 형태로 나올 수 있는 건데 3번 4번에 3번 규민 예. 어떤 소수는 홀수가 아니다. 바꿔봐. 잠시만요. 네. 생각이 지금 맞아. 이런 게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 좋아요. 모든 소수는 홀수. 아, 훌륭합니다. 딱 저 말에 반대되는 말을 해야 돼요. 야, 어떤 소수는 홀수였는데 그거에 정확하게 반대되는 말은 모든 소수는 홀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야 되는 거야. 규민이가 너무 잘 바꾼 거지. 지금 본지 얼마 안 됐는데 너무 잘하는 거지. 괜찮아요? 예. 네. 그래서 우리 숙제는요. 설마 98쪽까지 맞죠? 98쪽까지인데 네? 내일까지 네? 98쪽까지인데 아, 쌤 진짜 아니에요. 저희 대학이에요. 너무 많아요? 네. 알았어요. 뭐라고? 저희 이제 사업감수까지 해야 돼요. 55쪽, 54. 96쪽. 네. 조금 해야 돼. 그래. 명시에 참가지수 조금은 해봐야 돼. 알겠습니다. 네. 96쪽에 16번까지. 예. 인데 들어봐. 아까 지성이 맞추고 때리니까 좋아요. 네. 그래서 대전 설명 끝냈죠. 대전 설명 끝냈지. 뭐이씨. 발자국이 13번 봐봐. 발자국 13번. 얘들아, 내가 명제의 참거짓은 집합의 무슨 관계랑 똑같다 했어? 포함 관계랑 똑같다 했지. 포함이 되면 참인 거야. 그래서 문제에서 세 조건 PQR이 있는데 모르겠어요. 안 나와 있잖아. 근데 그거의 진리집합 라지 PQR이라고 얘기했다라는 건 걔네들을 만족하는 원소들로 이루어진 집합이라는 소리가 이해돼요? 예.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다음 명제 중에 항상 참인 것은? 이라고 물어봤어요. P이면 Q 포함되고 있지 않죠? 땡. P이면 R 포함되고 있지 않죠? 땡. Q이면 P 포함되고 있죠? 네. 답은 3번. 이렇게 찾으라는 거야. 어. 근데 너네 숙제할 때 이거 뭐 내일 학교를 가면 이거 맘먹으면 한 30분이면 해요. 예. 네, 제가 알지만 쏘아줄게요. 대학이시니까. 그래서 대신에 제가 내일 뭐 이렇게 엄청난 선물을 준비할 테니까 네? 고생들 하셨고 우리 내일 봅시다.